부서에 보통 남자 직원이 제보를 하죠. 아, 그 신고가 간단한 게 아니야. 이 회사가 의심스러워요. 이런 거로는 신고가 안 되는 아, 거네요. 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을 위해서 무료 절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 뭐 익명으로 제보를 했다 그러면 그건 조사를 안 거요. 예. 익명하고 플러스 그 증거 서류가 있어요. 중요한 게 우리 대표님들이 또 자산가들은 생각하셔야 될 게 첫 번째는 우리 신고할 때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된다. 첫 번째. 그래야지 아까 말씀하신 그 성실도 분석에서 좋은 점수 맞으면 해당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정기 세무조사는 그렇게 대비할 수 있을 것 같고 비정기는 내부 직원들을 잘 관리해야 된다. 그 뭐 은행이나 그 자재빚 결제하는 자금 부서가 있죠. 자금, 돈 네, 결제하는. 네. 그다음 돈과 관련된 부서가 또 세금 부서가 있잖아요. 두 개. 이 두 개를 한 직원이 하면 안 돼. 작은 중소기업도 업무 분장을 자금 부서는 A가 하고 뭐 이 세금 신고 부서는 B가 하고 이렇게 분리를 시켜야 돼. 이게 같이 있으면 사고타지. 이거를 서로 견제할 수 있게. 여기 제가 책 내용에 보니까 계정별 중점사항 검토 이런 사항 및 적출 유형 이런 것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제 결산 시즌이니까 계정별로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회사에서 점검을 할 수 있다. 제대로만 점검하면은 정기 세무조사에서는 그렇게 걸릴 일은 없을 거는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점검 사항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세청에서 조사팀에서 주로 보는 건데 이제 업종이 다르잖아요. 업종이 여러 네,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포괄적으로 적어 놓은 거고 네, 책 보실 때는 자기 해당 부분만 보시면 돼요. 네, 개정 과목이 적혀 네. 있으니까. 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숙지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 제가 중소기업을 많이 만나보면 이거를 숙지해서 관리할 만한 인력이 사실은 없어요, 세무사님. 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중요한 내용들을 책을 사서 공부도 해야겠지만 우리 회사는 이걸 공부할 사람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좀 전문가한테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있지 않나요? 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세무 진단, 모의 세무 진단. 세무진단. 네. 네. 세무진단. 세무진단은 세무조사에서 체크할 수 있는 항목들을 좀 미리 체크를 받아서 네. 제대로 우리가 재무제표를 제대로 관리하고 신고도 예. 제대로 하고 뭐 이런 거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예, 이제 세무조사가 나왔다는 가정하에 그거를 사전에 이제 예, 한번 걸러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문제 될 만한 거는 수정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겠죠. 그렇게 법에 맞게 그런 작업을 미리 해주는 거니까 그 뭐 예방주사 여기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정확한 표현 주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개인 사업자가 있고 법인이 있는데 저희 이제 기장해 주시는 세무사님이 신경을 그래도 많이 써주시는 편이긴 한데 음, 보니까는 본의 아니게 또 신고를 잘못 해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제가 뭐 저도 그런 거를 체크를 했었고 예, 저희 쪽에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이제 앞으로 좀 잘해보겠다고 오신 변호사님도 뭐라 그러셨냐면 이중으로 비용 처리가 됐더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예.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아, 예.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희가 통장에서 출금이 나갔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제가 최근에 이제 저희 카카오페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네. 송금할 때 카카오로 많이 하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이게 이제 카카오에서도 결제가 되고 이게 연결된 계좌에서도 돈이 빠져나가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세무사님은 카카오에서 빠진 거는 빠진 것대로 경비 처리를 해주시고 또 음, 통장에서 빠진 거는 빠진 것대로 또 경비 처리를 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되는 항목이 꽤 한 있어요. 거래인데, 하나의 거래인데 그랬군요. 그렇죠. 하나인데 잘 모르시니까.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조사 받으신 분들 중에서 내가 그렇게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세무사가 그렇게 해놨다. 그래서 말하자면은 이제 비용을 이중으로 한 거죠. 네, 그래서 그 그것 때문에 이제 과세를 받으신 케이스를 봤는데, 억울해서 그래요. 네, 이런 거는 뭐 사실 누구 잘못도 아니거든요. 기장 세무사님이 이거를 뭐 그렇게 세무조사 예. 받으라고 해주신 건 아닐 텐데, 이런 어떻게 보면 서로 체크 못하는 게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그
기업 내부라든지 이제 세무사님들이 그 안의 시각으로만 보기 때문에 못 찾아내는 거거든요. 근데 제 아, 3의 시각으로 봐줘야 특히 이제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잖아요. 그 네. 국세청 시각으로 봐야지 그런 걸 또 찾을 수 있는 거고. 예. 음, 그리고 그 말씀 국세청 되게, 예. 그 말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죄송합니다. 감기가 걸려. 조금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국세청 아, 조사팀에서 보는 거 주요 항목이 있거든요. 음, 하고 그 일반 세무사들이 그 신고해주는 그 어떤 것이 중요한 그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조사할 저, 때 항상 자주 음, 보는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기장 세무사님은 어쨌든 우리 거래처가 세금을 좀 적게 내게 해주려고 최대한 비용을 많이 네.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 네. 측면이고, 조사하는 측면에서는 그런 게 있는지 찾는 거잖아요. 그것보다도 더 넓게 보죠. 예. 음, 그것보다 더 넓게 봐요. 그 신고한 건 당연히 보고 왜냐하면은 국세청은 어쨌든 회사가 신고한 자료를 갖고 있고 그 외에 다른 정보를 많이 수집하거든요. 조사할 때는. 아, 그러면 세무사님 지금 말씀하신 게 보통 조사가 나올 때 1차적으로 이제 AI, 똑똑한 AI가 한번 걸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성실도가 떨어지는 회사들 중에서 또 예. 금액이 큰 회사들을 뭐 아무래도 선정을 하겠죠. 나오면 인건비 이상은 나오셔야 되니까. 예. 그래서 선정이 되는데 선정이 되자마자 조사를 나오는 건 아니신가 봐요. 아, 선정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네. 선정되고 그 구세청 내부의 그 어떤 업무 이런 양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조정을 하죠. 예. 선정은 이미 돼 있는데 네. 그 예, 언제 나올지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는 거죠. 예. 선정이 되면 국세청 자체 내에서 또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나오시는 건가요? 정기 조사 같은 데는 이게 정기 비정기가 좀 다르긴 한데 이제 네. 조사 대상이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선정이 돼가지고 이제 조사 대상이 나오면 한 2주에서 한 4주간을 그 업체를 예비 조사를 해요. 예비 조사. 조사하기 전에. 조사 나오기 전에 2주에서 예비, 4주나 분석을 하고 나오시는 거네. 예, 분석을 하죠. 이 예비 조사가 아까 말씀드린 세무진단하고 똑같은 건데 어, 예비 조사하면 업체 정보, 그다음에 그 대표님들, 가족들, 그 부동산이라든지 신용카드 사용,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 뭐 다 합니다. 다. 아, 데이터가 그러니까는 있어요. 알고 나오는 다 조사를 미리 예, 다 예비 조사를 자체에서 하고 나오니까 다 웬만한 하고 거는 나와요. 다 이미 하고 다 나와. 알고 거기가 나오는 문제죠. 거네요. 근데 그거를 뭐 전혀 아닌 것처럼 해도 이미 다 그럼 알고 나오니까. 근데 예전에 조사하실 때 이제 알고 나가셨는데 대표님이 어, 전혀 나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인을 하는 케이스들도 많았을 것 같아요. 음, 근데 100% 안다는 거는 거짓말이고요. 그쵸? 예. 예. 그래서 100%할 수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그 대표님 중에 가족 세대별 있잖아요. 가족관계 등록부로 세대별 아시잖아요. 네. 그걸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를 해요. 아, 이게 이제 A 대표님이라고 하면 A 대표님하고 그 부인하고 자식들 있잖아요. 네. 재산 현황이라든지 신용카드, 그다음에 뭐 해외 출입국, 그다음에 기타 해외 부동산, 뭐 기타 그 관리를 하는데 그걸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죠. 네네. 조사가 확정이 되면 조사팀에 그 자료가 딱 와요. 한 200페이지 정도 돼요. 10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대표님하고 회사 자료가 온다고. 그동안 신고서도 있고. 누적됐던, 네, 그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누적됐던, 쌓여 그런 자료, 이게 신고서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자료,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FI 자료라든지 기타 자료가 이렇게 조사팀에 다 모여요. 이렇게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돼 있거든요, 조사를. 신고서도 있지만은 그 대표님 개인 재산과 개인 활동에 대한 그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베이스 자료가 한 최대 200페이지 된다고 했잖아요. 그 네. 자료, FI 자료, 그다음에 심지어 뭐 탈세 자료, 그다음에 자료 처리 안 한 거, 뭐 이 모든 자료가 조사팀에 배정이 되는 거죠. 아, 전산이 너무 발달하다 시장에 보니까, 지금 시스템이 잘 돼 있어가지고 신고서만 가지고 조사하진 않아요. 예. 음, 이제 정기조사 같은 이게 사전 통계하는 정기조사 같은 경우는 통장은 안 보는데 그냥 비정기조사는 아까 제보 같은 거 그거는 반드시 통장을 보죠. 예. 계좌까지 다 보죠. 그래서, 대표님이
대표님 와이프, 그다음에 자식들 계좌를 보시면 가족들은 다 본다고 봐야 되네요. 예. 그렇다고 해서 구세청도 100% 안다는 건 아니에요. 네.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현금 거래는 예. 요새는 워낙에 이렇게 과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데이터를 갖고 하니까 이게 뭐, 일단은 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최근에 저희 또 컨설팅 한 대표님이 세무조사를 이제 받고서 앞으로 잘하려고 이제 상담을 대부분 의뢰를 하거든요. 미리 네. 하시면 좋은데, 이제 일 당한 다음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법을 지키고 살아야겠다. 앞으로 절대 이제 그런 탈세나 이런 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런 본인이 좀 탈세는 그렇고 이 탈세는 갑자기 막 안 하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페널티가 너무 높잖아요. 세금만 내는 게 아니라 관세 아시잖아요. 관세 그거는 예, 절세를 하셔야죠. 절세. 세무 대리인을 대부분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우리 세무사가 해주는 건데 정확하게 해줬겠지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안심들을 하시더라고요. 세무사가 했는데 세무적으로 틀릴 리가 있겠느냐. 약간 그런 생각이신 거예요. 근데 사실 세무사님 본인도 마찬가지로. 입장에서는 예, 준 자료 갖고서 이제 기장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음. 세무 조정을 하시고. 근데 원 재료 자체가 정확하지 않으면 그걸 뭐 세무사님이 조사를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우선 이제 조사도 이제 그 어떤 이거는 지식을 넘어서는 이제 경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탈세 아까 말씀드린 뭐 가공 자료 뭐 이런 거 아니면 어느 정도는 방어는 돼요. 네. 좀 부자들이 많은 동네? 네. 예, 우리나라로 치면 여기 뭐 서초동이나 이쪽 강남권. 그렇죠. 그래서 법인의 본사도 네. 저기 뭐 전남 어디 어디에 있는 것보다는 여기 강남 쪽에 그 있으면 맞는 좀, 말씀. 맞는 말인가요? 무슨, 제가 아직 얘기 안 했는데. 그거는 제가 이 다른 데서도 이야기 안 한 건데 그 네, 경기조사 같으면 보통 이제 우리 대표님들이 보통 300억 뭐 100억 이러시죠 매출액이. 네네. 근데 이제 서울 기준으로면 강남 서울 기준으로면 매출액 기준으로 300억 이상은 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요. 300억 기준으로. 네네. 300억 이하는 세무서에서 하고 매출액 기준. 근데 지방청에서 조사가 훨씬 세요 강도가. 음. 청이 훨씬 더 강도가 네. 높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저기 시골 같은 데 되면 그 기준이 훨씬 내려가죠. 100억, 50억으로 내려가죠. 근데 지방청에서 하는 게. 아, 이게 본사를 서울로 옮기면은 이게 좀 거기서는 뭐 닭의 머리가 됐지만 여기 오면은 용의 꼬리가 되겠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네. 조사받을 확률도 떨어지죠. 확률은 떨어지는데 어떤 그런 조사의 강도는 어때요, 세무사님? 강도는 서울이 좀 세요. 지방보다. 아, 예, 음, 서울, 경기도 쪽이 좀 세요. 어. 그러니까 혹시 우리가 또 뭐 청조사까지는 아니어도 일반 이제 지방 세무서 조사인 경우에도 비교적 서울 경기가 좀 서울 강도가 경기가 좀 세다. 세요. 예, 아, 지방은 좀 아무래도 좀 약하게 해서 그러면은 그 방송 듣는 대표님들이 그러면 서울로 해야 돼, 지방으로 해야 돼 이러실 것 같은데 확률은 서울이 낮지만 일단 받으면 더 디테일한 조사를 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본사 기준으로 조사가 나오기 때문에 본점. 예, 네, 본점은 바꾸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예,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본사를 뭐 서울 쪽에 사무실 하나 두고 여기로 본사를 옮기면 되잖아요. 네, 네. 지방에 뭐 공장을 둔다든지 해도. 음, 예. 지방권에서 매출액이 뭐 200억, 300억이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아주 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 왜냐하면 각 음, 지방청이 이제 국세청이 7개 지방청이 있는데 지방청별로 할당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지방에 예를 들어서 강주에 뭐 200억, 300억 매출이 크면 조사를 자주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음. 근데 서울에서 200억, 300억은 큰 게 아니거든요. 거의. 예. 네, 이런 부분도 대표님들이 좀 꿀팁으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다시 책으로 돌아가서 책에 네. 제가 뭐 내용은 좀 어렵지만 대략 봐도 정말 대표님들이 한번 공부해 놓으면 전체적인 어떤 세무조사에 대한 윤곽이 잡히면서 대비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세부적인 대비는 개인이 비전문가가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전문가한테 좀 미리 검진을 받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저도 뭐 최근에 건강검진 받아보니까 그동안은 이제 뭐 제가 아유, 여기가 안 좋으니까 나는 좀 뭐 장이 안 좋은 것 같아. 뭐 그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역시 또 검사를 하니까 아주 데이터화해서 숫자로 음, 뭐 가는 수치가 어떻고 뭐 쭉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할 수가 있고 또 부족한 거는 뭐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세요. 처방을 해주시니까 뭐 건강에 대해서 바로잡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세무조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많은 뭐 우리가 건강 정보 듣는 것처럼 세무조사에 대한 정보도 다 듣지만 정확한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뭐 실제 조사를 했던 전문가가 한번 점검을 해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지금은 아예 이런 그 예비 세무 진단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세무사님. 네, 있죠. 예, 네, 그래서 대표님들이 좀 걱정만 하지 마시고 제가 예비 세무 진단 저희 거래처들도 받아보셨는데 만족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세무조사에 대한 것도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또 결세할 수 있는 것도 이 예비 진단에서 어느 정도는 다 걸러지잖아요. 걸려지죠. 예. 네, 그래서 물론 뭐 100%는 아니겠지만 그쵸. 충분하게 예. 걸려줄 수 있죠. 예. 특히 뭐 이런 공제받을 수 있고 이런 것들도 못 챙기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 진단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세무조사만 대비한다기보다는 바로 잡는 거, 우리 회사의 재무를. 예, 예. 예, 그러면서 그게 바로 잡히면 당연히 조사에 대한 대비도 되는 거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모의 세무조사, 이래서 세무조사 가능성이 높은 회사가 그걸 미리 좀 한번 조사를 받아본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세무사님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잘못 관리했던 그런 재무, 세무를 요번 기회에 제대로 검증을, 이제 검토를 받고 제대로 관리해서 예, 새 나가는 세금이 있으면 그것도 좀 줄이고, 그다음에 국세청 시각에서 봤을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미리 정비를 해서 제대로 하고. 해야죠. 예, 정비를 하든지 회사 뭐 내부 규정을 바꾼다든지 하셔야죠. 네네. 그래서 꼭, 이게 시각이 거의 비슷합니다. 조사팀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게. 예. 근데 그 시각으로 이렇게 회사를 봐야지 제대로 제3자가 봐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거의 조사팀은 어떤 업종이면 보는 항목이 주로 있어요. 네. 예, 그런 항목을 체크를 해줘야지. 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예. 예. 성공을 하는 회사하고 그렇지 않은 회사, 또 성공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냐 없냐, 그 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 아니라 제3자의 시각으로 내 회사를 볼 수 있느냐. 그걸 음, 볼 수 있는 사람은 미래를 준비하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뭐 그 이병철 회장님이 삼성에 그 부인 빼놓고는 다 바꿔 치워야 된다고 말할 정도로 본인이 객관적으로 회사를 10년, 20년 후를 내다봤을 때 지금 크게 변화하지만 안 된다, 이런 음, 생각이 있으니까 끊임없이 발전을 하는 그런 회사가 된 것처럼, 근데 세무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내 회사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조사를 안 해보셨으니까. 네, 조사관의 시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그렇죠. 조사를 했던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 그렇게 조사관의 실제 경험이 있는 시각으로 우리 회사의 좀 재무 구조, 세무 내용을 좀 볼 필요가 반드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책에도 잠깐 써놨는데 그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그 대표님들은 회사를 제일 많이 아시거든요. 그냥 10년, 20년, 30년 경험. 근데 이제 직감적으로 세무조사가 나올 것 같다 이런 말씀을 가끔씩 하시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저도 왜냐면 너무 신기한 게 네, 대표님들이 그래요. 아, 우리 회사가 나올 때가 됐다.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면 정말 나왔더라고요. 왜냐면 그 회사의 내부적인 거를 대표님이 제일 많이 알거든요. 감이 있으신 거죠? 네, 감이 있어요. 직감이 더 정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세무사님, 이미 이제 이런 감이 있는 회사들은 그 상태에서 이제 예비 진단을 해도 도움이 되나요? 이미 그러니까 감이 있다는 거는 과거에 뭔가 잘못했다는 예. 거잖아요. 이미.
왜냐하면 예, 잘못된 처리가 있으면 이 시정할 기회가 있으니까. 예. 음, 그런 감이 그 있으면 그냥 두려워만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죠. 나 암 같아. 막 걱정하고 계속 암을 키우지 말고 빨리 가서 검사해서 이거 암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암이면 빨리 띄어 왜냐면 버리고 그래야 되는 그 거잖아요. 부가 팀의 이제 구성이 팀장, 반장, 반원 이렇게 이제 돼 있거든요. 팀장이 제일 높고 반장, 반원 이렇게 돼 있는데 조사를 많이 해본 사람은 시각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뭘 대부분 이렇게 오면은 뭘 보거든요. 근데 그런 거 중에 문제 될 거는 사전에 문제를 제거를 해줘야죠. 예. 그리고 당연히 해결책을 제시를 해줘야겠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는 것 중에서 주요 항목이 있는데 그거라도 일단 제거를 해야지. 뭐 세부적인 네. 건 많겠지만 그런 세부적인 거는 사실 얼마 안 되는 거니까 뭐 전체에서 70% 이상 차지하는 바로 그 항목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아, 그럼요. 예. 네, 조금 이제 의문일 수 있는데요, 세무사님. 그래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무조사를 안 받는 방법 한 번 더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굉장히 어려운. 네, 세무조사를 안 받는 방법. 사실은 모두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성실도 이제 정기조사 같으면은 이제 성실도 분석에서 이제 성실도가 낮은 사람을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그럼 성실하게 신고하시는 게 맞고요. 예. 비정규조사 같으면은 직원 고객 관리 이걸 잘 하시는 게 그게 또 맞고요. 근데 이제 제보 같은 경우는 수시로 이렇게 조사가 나오거든요. 예. 갑자기 이렇게 들이닥치니까 그, 그 제보 관리, 그러니까 직원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적은, 음,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는 국세청입니다. 적은 내부에 있다. 네. 직원이나 고객, 거래처. 적은 내부에 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제보, 이게 비정기조사, 이제 제보로 하는 게 비정기조사고, 아까 빅데이터로 하는 게 정기조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비정기조사 세금이 정기조사보다 최소 3배 이상이에요. 어, 그건 당연하죠. 갑자기 나오니까. 음. 예고 없이 나오고. 정기는 원래 그 통보를 하게 돼 있으니까 준비할 시간도 3일 좀 전에 있고. 통지를 해줘요. 근데 비정기조사는 당일날 오죠. 통지자 들고. 직접 전달해요, 직접. 네, 대표님한테.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죠? 네. 적은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음. 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좋은 책을 발간을 해주셨으니까 이 책에 대해서 또 구입하셔서 보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고 책만 갖고는 좀 부족하니까 제대로 한번 앞으로 이런 세무 리스크에 대해서 좀 점검하고 싶다 그러면 예비 세무 진단 신청하시면은 세무조사 조사관의 시각으로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또 저희 대표님들 구독자들 위해서 이벤트를 좀 저희 정혜래 가업승계에서 해드리고 싶은데 다들 뭐 이 책을 구입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구독자분들 중에서 또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서 세 분을 추첨해서 이 책을 선물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 책에 우리 세무사님이 또 친필 사인도 해주신다고 하니까 세 분 추첨해서 책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하단에 댓글 들으시면서 이거는 잘 이해를 못하겠다. 또 아니면은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내용을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을 댓글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세무사님하고 공부를 해보니까 역시 성실하게 신고를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과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미 지난 거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비 진단을 통해서 잘못된 거는 바로 잡아야 된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무사님도 대표님들,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무조사가 이제 시중에 정보가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뭐 국세청 내부의 사정도 있지만, 그래서 뭐, 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저도 많이 노력할 거고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많이 좀 성원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금 때문에 고민하는 대표님을 위해서 무료 절세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상세 내용은 아래 설명문을 클릭해 주세요.